1912년 이탈리아의 한 오래된 수도원에서 이상한 책 한 권이 발견됩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고문서처럼 보였습니다. 낡은 양피지, 빛 바랜 잉크, 중세시대의 흔적. 하지만 책을 펼친 순간 사람들은 곧 이상한 점을 알아차립니다. 그 안에 적혀 있는 문자를 아무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언어학자도, 암호 전문가도, 정보기관도, 그리고 현대의 인공지능조차 그 의미를 완전히 해독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했던 건 그 글이 단순한 낙서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문장 구조는 정교했습니다. 같은 단어가 반복됐고 분명한 규칙도 존재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실제로 사용되는 언어를 적어놓은 듯 보였습니다. 문제는 그 언어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이상한 가능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직 그 책의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이 왜 만들어졌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 책은 처음부터 이상했습니다. 표지는 낡아 있었습니다. 페이지는 오래된 양피지로 만들어져 있었고 곳곳에는 긴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은 건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의 문자였습니다. 페이지를 펼치면 알 수 없는 기호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문장처럼 보였습니다. 단어 강역도 존재했고 반복되는 패턴도 보였습니다. 일부 단어는 항상 비슷한 위치에서 등장했습니다. 문단 구조 역시 실제 언어와 매우 비슷해 보였습니다. 처음 사람들은 이것이 암호라고 생각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중요한 기록을 숨기기 위해 암호를 사용하는 일이 드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보통의 암호라면 언젠가는 규칙이 드러납니다. 문자 빈도, 문장, 배열, 반복 구조, 무언가가 연결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달랐습니다. 분석을 할수록 오히려 실제 언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언어와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라틴어도 아니었습니다. 그리스어도, 히브리어도, 아랍어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존재하지 않는 언어를 완벽하게 만들어낸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이 책을 단순한 고문서가 아니라 설명되지 않는 기록물로 보기 시작합니다. 책 안에는 이상한 그림들도 가득했습니다. 처음 보는 식물들, 현실에서는 발견된 적 없는 꽃과 줄기, 더 낯설었던 건 그 그림들이 단순한 상상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식물의 구조는 지나치게 정교했습니다. 마치 실제 대상을 관찰하며 기록한 그림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떤 페이지에는 별자리처럼 보이는 원형 도표가 등장했습니다. 천문학 서적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구조 역시 기존 체계와는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든 건 욕조처럼 보이는 구조물 속 수십 명의 여성 그림들이었습니다. 여성들은 초록빛 액체 같은 공간 안에서 서로 연결된 채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의학 기록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종교의식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이 연금술 문서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중세 의학 기록일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설명도 책 전체를 완전히 이해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이 책은 단 하나의 주제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식물학처럼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 천문학처럼 변했습니다. 의학서처럼 이어지다가 다음 페이지에서는 전혀 다른 기호들이 등장했습니다. 마치 여러 개의 세계가
한 권의 책 안에 뒤섞여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되지 않는 구조는 사람들을 점점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 책 해독에 도전했습니다. 언어학자, 역사학자, 암호 해독 전문가. 심지어 냉전 시기에는 정보기관 전문가들까지 분석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확신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언젠가는 이 책도 해독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컴퓨터 분석, 통계 구조 분석, 언어 패턴 추적, 가능한 모든 기술이 동원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분석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더 설명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상했던 건 문자 배열이 무작위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실제 언어처럼 분명한 규칙이 존재했습니다. 특정 단어는 반복됐고 일부 기호는 항상 비슷한 위치에서 등장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낙서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기존 언어와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인간 언어의 구조를 흉내내면서도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체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충격적인 가능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읽기 위해 만든 책이 아닐 수도 있다. 그 말은 곧 책의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정보 전달이 아니라 혼란 자체를 위해 만들어진 구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부터 보이니치 원고는 단순한 미해독 문서를 넘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체계에 대한 이야기처럼 변하기 시작합니다. 책의 정체를 둘러싼 가설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극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암호 문서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중세시대의 학자나 귀족이 지식을 숨기기 위해 만든 기록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 책은 지나치게 방대했습니다. 수백 페이지에 가까운 내용을 일관된 규칙으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장난이라기에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양피지 자체가 진짜 중세시대의 것으로 확인됩니다. 과학자들은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양피지는 15세기 초반 제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현대인이 만든 가짜 문서는 아니라는 의미였습니다. 그 사실은 사람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실제 중세시대에 읽을 수 없는 언어로 거대한 책을 만들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책 전체에는 수정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보통 오래된 필사본에는 지우거나 덧쓴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보이니치 원고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마치 저자가 처음부터 완벽한 체계를 알고 있었다는 듯 보였습니다. 그 사실은 일부 연구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의미 없는 글을 이 정도 규칙성과 일관성으로 유지하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이 단순한 장난이나 위조가 아닐 가능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며 보이니치 원고는 인터넷 시대의 대표적인 미스터리가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해독을 시도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이 숨겨진 라틴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잊혀진 고대 언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외계 문명과 관련된 기록이라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가설도 결정적인 증거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해독을 시도한 사람들은 서로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규칙이 보이는 것 같다고, 곧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지만 깊게 분석할수록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진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책이 일부러 읽히지 않도록 설계된 것처럼 느껴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반복되는 단어 구조는 사람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실제 언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문법이 존재하는 듯 했지만 끝내 완전히 해독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점, 컴퓨터 분석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현대 인공지능과 언어 모델, 역시 이 책이 단순한 무작위 문자 조합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 언어와 비슷한 패턴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실제 언어에도 완전히 대응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사람들은 묘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책은 마치 읽힐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손에 닿을 듯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마다 다시 멀어집니다. 마치 끝내 잡히지 않는 무언가처럼 말입니다. 보이니치 원고를 둘러싼 가장 유명한 가설 중 하나는 잃어버린 지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책이 단순한 암호문이 아니라 당시 특정 집단만 이해할 수 있었던 지식체계라고 주장합니다. 중세시대에는 지식 자체가 권력이었습니다. 특히 의학과 천문학, 연금술 같은 분야는 철저히 제한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책이 비밀 학파의 기록일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책 속에는 약초처럼 보이는 그림들과 신체 구조를 닮은 도형들이 등장합니다. 문제는 그것들이 실제 체계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익숙해 보이지만 어딘가 조금씩 어긋나 있었습니다. 그 미묘한 차이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위화감을 남겼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만들었을까? 왜 아무도 읽지 못하게 기록했을까? 혹은 정말로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했던 걸까? 어떤 연구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책은 잃어버린 언어가 아니라 애초에 제한된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구조였을지도 모른다. 그 말은 곧 보이니치 원고의 문제는 해독 실패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인간 대부분이 처음부터 접근할 수 없는 체계였을 가능성.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 책은 단순한 미스터리를 넘어 인간 이해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해독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문 기사도 나왔고 학술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대부분은 반박되었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책 전체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페이지는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과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가설은 어느 순간부터 억지로 의미를 끼워 맞추는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점점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계속 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곧 풀릴 것처럼 보입니다. 패턴이 보입니다. 규칙도 존재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마다 모든 연결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단순한 연구 실패 이상의 감정을 남겼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보이니치 원고를 인지적 미로라고 표현했습니다. 읽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같은 자리를 계속 맴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그 책이 여전히 사람들을 끌어당긴다는 점입니다. 수백 년 동안 아무도 읽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 페이지를 넘깁니다. 계속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마치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존재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보이니치 원고가 가장 잘 보여주는 것도
바로 그 부분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보이니치 원고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해독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원본은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으며 고해상도 스캔본 역시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그 페이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미스터리가 더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사람들은 언젠가 컴퓨터가 모든 암호를 풀 거라고 믿었습니다. 패턴 분석, 언어 모델, 인공지능, 인간보다 훨씬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이 등장하면 결국 답도 나오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인공지능 역시. 이 책이 단순한 무작위 글자가 아니라는 점은 발견했습니다. 문장 구조도 존재합니다. 단어 길이 패턴도 반복됩니다. 일부 단어는 특정 페이지에서 집중적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즉, 이건 의미 없는 낙서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의미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해석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사람들은 묘한 공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기술이 결국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보이니치 원고는 그 믿음에 아주 이상한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만약 인간이 끝내 이해하지 못하는 체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리고 그 질문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게 됩니다. 보이니치 원고는 지금까지도 해독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그 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확실하게 밝혀진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상할 정도로 그 책에 끌립니다. 아마 이유는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보이니치 원고는 사람들에게 계속 같은 감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거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조금만 더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은 느낌. 실제로 많은 연구자들이 자신이 거의 해독했다고 믿었습니다. 패턴이 보였고, 반복 구조가 발견됐고, 언어처럼 보이는 흐름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마지막 순간, 의미는 다시 무너졌습니다. 그 과정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계속 다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평생을 바쳤습니다. 누군가는 새로운 암호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인공지능까지 동원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아무 설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로 그 점이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의미를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설명되지 않는 것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군가는 다시 그 책을 펼칩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믿으면서, 이번에는 정말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하지만 페이지는 여전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보이니치 원고는 지금까지도 완전히 해독되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으려 했습니다. 언어학자, 역사학자, 암호 전문가, 그리고 현대의 인공지능까지. 하지만 누구도 그 의미를 끝까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낡은 양피지, 존재하지 않는 식물들, 설명되지 않는 그림들, 그리고 실제 언어처럼 보이는데도 끝내 읽히지 않는 문자들. 하지만 어쩌면 가장 불편한 부분은 따로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모든 것에는 결국 답이 존재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거라고, 기술이 발전하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인간은 결국 모든 체계를 해석할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보이니치 원고는 아주 오랫동안 같은 질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만약 세상에는 처음부터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체계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정말
단순한 미해독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인간이 읽을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일까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단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수백 년 동안 그래왔듯이. 그리고 원고는 오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은 채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